오늘은 바이러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 과제에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숙주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또는 왜 조류 독감에 걸린 가축이나 바이러스에 걸린 가축에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리간드라는 개념을 많이 썼더라고요. 리간드는 사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이긴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잘 다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길래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에는 수용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리간드가 그냥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길래 이거에 대해서 알면 좋지 않을까, 우리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논문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나오는 단어기도 하거든요. 세포에는 수용체라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로 했으니까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에 바깥에 어떠한 단백질, 사람으로 치면 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런 것들이 모두 수용체가 돼. 수용체는 영어로 하면 리셉터, 리셉터 할 때 TER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를 받아주는 녀석이야. 그래서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으면 이건 모두 리간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수용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에는 무엇이 결합할 수 있나요? 맞아요. 인슐린이 결합할 수 있죠. 이때 인슐린 수용체에 대한 리간드는 인슐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간드의 개념을 많이 썼길래 설명을 했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공부함에 있어서 논문을 찾거나 조사하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정말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녀석이고, 하지만 생명과학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입장으로 좀 굳혀가는 추세입니다.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를 봅시다. 박테리오파지의 박테리오는 박테리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지라는 뜻은 파고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고, 사실은 죽인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녀석이에요. 박테리아를 숙주로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테리아는 한글로 하면 세균이죠. 얘는 세균을 먹고 사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 또 RNA, 단백질, 이렇게 생긴 얘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공통적인 구조가 보이나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핵산에 단백질 껍질이 있는 구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어.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너무나 단순한 구조라서 약점도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합니다. 세균 여과기는 뭐냐면 세균을 통과하지 못하게 걸러주는 장치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는 세균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쉽게 통과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때도 KF94 이상의 마스크를 권장했던 이유도, 이 KF94 마스크는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조차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일반 마스크는 세균도 잘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필터가 있는 경우에. 그런데 이 정도는 되어야 바이러스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예방이 되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KF94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이 박테리오 파지를 또 특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거의 100%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생명의 특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박테리오 파지라는 녀석은 먼저 이렇게 세균에 감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DNA를 이 단백질 다리를 통해서 집어넣으면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세균은 자기 몸의 외부에 다른 녀석이 들어오면 자기 DNA가 아닐 경우 지워버려요. 잘라버리거나 변형시켜버리는데, 이 박테리오 파지의 DNA는 이상하게 자기의 것으로 인식해서 이 박테리오 파지의 DNA에 리보솜을 붙여서 단백질을 합성해줘. 그러면 이 박테리오 파지의 DNA도 복제하고 이 박테리오 파지의 단백질 부분도 다 복제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재조립되고 이 박테리오 파지는 대장균이나 이런 세균을 빵 하고 터뜨린 다음에 나와요. 신기하죠? 얘네는 뭐 아무런 역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네는 왜 존재할까에 대한 건 아직도 과학자들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단지 단백질에 핵산이 있는 덩어리 녀석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번식에만 목적이 있단 말이야. 우리 지각 1km에 땅을 파고 1km 내려가면 거기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거든요. 얘네는 특이한 녀석들이 좀 많이 존재해. 여기서도 사는데 여기는 양분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런데 비가 오거나 우연히 1km 미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얘네를 스쳐 지나갈 경우 잘 없는, 우연히 양분이랑 물 같은 게 뭐 200만 년 만에 여기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는 단순히 좋은 양분이랑 물 있네 하면서 그냥 두 마리로 분열해. 평생을 분열하기 위해 사는 거란 말이야. 얘는 왜 사냐? 그죠? 정말 신기한 게 모든 생물은 단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물은 공통적으로 목적이 하나 있는데 요것만은 모든 생물이 지키더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리처드 도킨스 맞나? 그분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책을 봐도 유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설명을 하기 시작하거든. 왜 우리는 남을 돕는가? 이런 것도 전부 유전자를 퍼지게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이런 것처럼 모든 생물은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가지는 목적이 있다면 자신의 유전자를 퍼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박테리오 파지라는 녀석은 이런 생활을 갖는데, 이 녀석은 이런 생활사를 보면 생물적 특성을 분명히 가집니다. 핵산을 가지고 있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유전을 합니다. 첫 번째 박테리오 파지의 생물의 특성은 유전을 한다. 그리고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과 물질 대사를 해. 자기 혼자 물질 대사를 할 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세포나 숙주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전용 숙주 말고도 감염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박테리오 파지가 변이가 일어나 사람한테도 감염한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라든지 자신의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남 거를 빌려서 사용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DNA가 정확하게 복제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똑같은 대장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많은 박테리오 파지가 합성된다고 해도 여기 있는 DNA는 전부 다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전용 세포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만들 때 오류도 되게 많고 되게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남의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DNA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이가 빠를 수밖에 없어.
적응과 진화도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돌연변이가 계속 빠르게 일어나니까.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성을 한번 보자. 얘네는 세포성 구조가 아니야. 세포가 아니야. 우리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려면 세포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했는데 얘는 구조 자체가 세포가 아니야.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바이러스는 비생물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강해. 우리도 일단은 이렇게 학습을 하자. 바이러스는 비생물적 특징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단순히 DNA에 단백질 껍질이 들어있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 숙주가 없는 경우에. 효소가 없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않아. 세포 밖에서는 생명 활동이 전혀 없어. 그냥 죽어 있어. 그런데 숙주가 있을 때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세포의 구조가 아니라 단백질 결정체입니다. 우리 뒷말이 중요하지. 단백질 세포가 아니라 단백질 결정체입니다. 예의 바른 변태. 착한 나쁜 놈. 여자 같은 남자. 결국 다 뒤에 말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얘도 단백질 결정체야. 그냥 결정체야. 생물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생물의 특성도 같지만 비생물적인 특성이 더 강하다. 얘는 생명 활동을 한다고 하긴 그렇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선생님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결국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유지하고 스스로 대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얘 에너지 사용 안 해. 남의 거 사용해.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스스로 대사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특성은 생명체 특성, 비생명체 특성 다 가진다고 했죠. 앞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되고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도 있고 DNA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껍질을 캡시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핵산의 단백질 껍질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단백질 껍질의 이름을 특이적으로 캡시드라고 써도 됩니다. 이 표현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핵산의 종류에 따라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세균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균성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하고 동물성 바이러스, 동물에 감염하고 식물성 바이러스는 식물에 감염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했던 과제를 보면 제법 잘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과제가 좀 문제가 많거든요. 평소보다. 오늘은 자기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책 같은 거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